손흥민 선수의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드디어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나왔고요. 기자가 중요한데 기자가 페르난도 폴로, 바르셀로나 소식에 공신력이 꽤나 알려진 기자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제 나왔던 더선의 보도와는 완전히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현재 바르셀로나가 공격수를 찾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왜 공격수가 필요하냐면 올모와 파우 빅토르의 등록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측면 공격수의 영입을 겨울 이적 시장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장 선호하는 선수는 루이스 디아스와 레앙이지만 레시포드와 손흥민도 제한이 됐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까지 파우 빅토르와 올모를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에 더 이상 등록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였냐면 12월 31일까지 라리가가 바르셀로나가 수익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지금 라리가에서 적용 중인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이죠. 법만큼 써라, 이런 규정인데 그 규정을 12월 31일까지는 맞추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면 올모와 파우 빅토르를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등록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올모의 등록 사가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바르셀로나가 구장에 VIP 구역에 대한 소유권을 판매를 하면서 재정적인 수익을 땡겨온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즌 중에 이만큼의 수익을 벌었으니까 올모를 등록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을 12월 31일까지 못 맞춘 거고요. 그런데 1월 1일 이후에 바르셀로나가 그 VIP 구역에 대한 수익을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돈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바르셀로나의 장부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셀러리캡에 제한을 받았던 건데, 이제는 장부가 플러스가 되면서 법만큼 쓸 수 있게 되는,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대1 규칙을 따른다 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셀러리캡에 이제 제한을 받고 하면 본인들이 수익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선수를 판매한 금액의 4분의 1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번만큼 쓸 수가 있다. 이제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디아스와 레앙, 그리고 손흥민, 레시포드,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르셀로나가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입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더 기사를 읽어보면 어떤 거냐면, 현재 지난 여름에도 보강을 하지 못했던 위치가 왼쪽 측면 공격수입니다. 하피냐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뛰지만 하피냐는 왼쪽 측면에 있다가도 중앙으로 많이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중앙 지역에서 플레이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피냐가 없을 때는 페르민 로페스까지 왼쪽에 나와서 왼쪽 측면에서 뛰었지만, 그런데 플릭 감독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를 보면 하피냐가 최근에 야말의 부상 때문에 오른쪽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페르민 로페스를 왼쪽에 배치했는데 플릭 감독이 왼쪽 라인에서 하피냐처럼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온 게 아니라 더 측면 지역을 넓게 쓰는 측면 공격수를 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페르민 로페스를 왼쪽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문 왼쪽 측면 공격수를 영입하는 걸 지금 바르셀로나가 추구하고 있다. 왼쪽 전문 공격수 루이스 디아스와 레앙, 이 두 명의 선수가 지금 바르셀로나가 가장 이적 시장 영입 명단에 높은 곳에 두고 있는 1순위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니코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도 영입 대상에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레시포드와 손흥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나 손흥민 같은 경우는 중개인을 통해서 바르셀로나에게 역제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이전트와 중개인은 조금 달라요. 이게 에이전트는 손흥민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고, 중개인은 손흥민 선수의 상황을 보고 여러 구단에게 손흥민의 프로필을 돌리는 사람인 거죠.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때도 중개인들이 이제 각 감독의 직접적인 에이전트가 아니지만 중개인들이 축구협회에게 계속 이제 프로필을 뿌렸잖아요. 그래서 포터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에 역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 에이전트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중개인이 포터 감독의 프로필을 받아와서 포터 감독은 어떠냐, 이렇게 이제 우리 축구협회에게 프로필을 돌린 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손흥민 쪽에서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중개인이 손흥민의 상황, 그러니까 토트넘이 현재 손흥민과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중개인 쪽에서
바르셀로나에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어떠냐 이렇게 역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제 나왔던 그 더선의 기사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더선은 바르셀로나가 현재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직접 노리고 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나온 신뢰도가 있는 기사는 바르셀로나가 직접 제안을 한다거나 손흥민의 에이전트 쪽에서 직접 역제안을 한 게 아니라 중개인이 손흥민의 상황과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보고 양쪽에게 손흥민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역제안을 해본 거다.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여러 팀들에게 제안이 가고 있는데 바르셀로나에게도 역제안이 됐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측면에서 레시포드도 생각해 볼 만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기사만 보면 바르셀로나가 가장 원하는 선수는 루이스 디아스와 레앙,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중개인들을 통해서 역제안을 받은 선수가 레시포드와 손흥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가 레앙과 루이스 디아스를 영입할 정도의 금액은 사실은 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왜 나냐면 이 페르난도 폴로 기자가 바르셀로나 소식을 다루는데 당연히 바르셀로나에게 우호적인 기사들을 좀 많이 냅니다. 소스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을 해서 우리는 레앙과 루이스 디아스 같은 비싼 선수도 영입할 수 있어를 좀 이제 보여주는 기사인 거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그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VIP 박스를 판매한 그 금액으로 선수를 영입하는 건데 그 금액이 엄청나게 비싼 선수를 영입할 만큼의 그런 수익이 발생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금액,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면서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디아스나 레앙까지는 아니지만 손흥민이나 레시포드 이렇게 어느 정도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인데 이적료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선수를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영입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바르셀로나에 간다면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왼쪽에 하피냐라는 이번 시즌의 최고의 선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야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올모가 지금 현재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요 가운데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자리가 갑이나 페드리나 이런 선수도 이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가운데 자리가 이제는 4-2-3-1 전형이 아니라 4-3-3 전형처럼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피냐가 가운데 서고 이 왼쪽 측면 공격수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도 토레스라던가 아니면 페르민 로페즈라던가 왼쪽 라인에 안수 파티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바르셀로나가 페르민 로페즈는 전문 왼쪽 측면 공격수가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안수 파티와 페란 토레스는 사실은 부진한 선수에 가깝기 때문에 왼쪽 측면 공격수가 필요해요. 하피냐의 백업 혹은 하피냐가 중앙이나 오른쪽 다른 포지션에 뛸 때 나올 수 있는 믿을 수 있을 만한 왼쪽 측면 공격수, 그 자리를 손흥민에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르셀로나의 플릭 감독이 하고 있는 이번 시즌의 전술에 손흥민의 움직임이 얼추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피냐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피냐가 오프 더 볼 플레이에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거냐? 오른쪽에 있는 야말이 있고요. 왼쪽에 하피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 발데가 있고 오른쪽에 쿤데가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쿤데보다 왼쪽에 있는 발데가 훨씬 공격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하피냐가 이제 아까 문도 데포르티보의 기사에서도 하피냐가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좀 많이 들어오더라 이런 분석을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발데를 높게 올리기 때문에 하피냐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사실상 세컨드 스트라이커 혹은 투톱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쿤데도 올라오는데 쿤데가 올라오는 것보다 발데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야말 같은 경우는 측면에 붙어 있는데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레반도프스키를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 있을 때 하피냐가 계속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 레반도프스키에게 공간이 난다거나 아니면 레반도프스키가 살짝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이때 하피냐가 공간으로 뜁니다. 그래서 가장 측면에 있는 야말이 볼을 받을 때가 많은데 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형식의 공격을 해요. 이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야말이 있고요. 왼쪽에 발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피냐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투톱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제 올모도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레반도프스키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짝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어요. 그 순간 발대가 올라오니까 하피냐가 가운데로 들어오다가 레반도프스키의 움직임을 보고 이 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그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피냐가 레반도프스키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뛰어갈 때 바르셀로나가 패스를 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피냐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손흥민의 움직임과 굉장히 흡사하죠. 왼쪽 라인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특히나 토트넘에서 한창 좋을 때 보여줬던 케인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길 때 뛰어가는 이런 패턴과 정말 흡사한 모습들을 이번 시즌에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대로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번엔 하피냐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레반도프스키와 투톱처럼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야말이 가장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말에게 먼저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왼쪽에 있는 발대가 직선적으로 올라가면서 하피냐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에 반해서 야말이 측면으로 나갈 때는 쿤데가 살짝 비대칭 3백을 만들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수가 못 나오게끔 만들고 있어요. 야말에게 일단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야말이 볼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피냐가 레반도프스키랑 같이 서 있다가 갑자기 전방으로 뛰어가요.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하피냐를 따라 들어가죠. 그래서 레반도프스키에게 붙어있는 수비수들이 순간적으로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야말이 볼을 가지고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반도프스키가 하피냐가 수비수들을 모두 다 끌어놓는 사이에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말이 이 모습을 보다가 뛰어들어가는 레반도프스키에게 한 번의 패스를 건네주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레반도프스키가 1대1 찬스를 맞이하게 되고요. 여기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 특히나 케인과의 조합을 맞출 때 케인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던, 그러면서 케인도 손흥민에게 공간 만들고 손흥민도 케인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보여줄 때와 현재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의 이 좋은 퍼포먼스가 되게 흡사해요. 그리고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기본적으로 여전히 많이 움직이는 선수이긴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피냐가 옆에서 계속 움직여주면서 레반도프스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이제 물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피냐의 백업 자원, 혹은 하피냐가 중앙이나 오른쪽에 기용될 때 나오는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바르셀로나로 가면, 그런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나오게 되면 현재 플릭 감독의 전술에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뛰면서 서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오프 더블 플레이가 좋은 왼쪽 측면 공격수라는 프로필에,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봐도 오른쪽에 있는 야말은 넓게 측면에서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면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왼쪽에 있는 하피냐는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곳저곳 움직이는 약간의 인사이드 포워드 같은 역할을 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측면 공격수의 역할이 손흥민이 좋아하는 역할,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오프 더블 플레이가 좋은 선수.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를 주전급으로 영입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는 토트넘에서처럼 체력적인 관리를 이제는 좀 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체력을 좀 비축하고 있다가 경기 중에 하피냐의 교체 자원으로, 혹은 하피냐가 매경기를 뛸 수가 없으니까 하피냐가 나오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경기에 나와서 100%의 손흥민이 플릭 감독의 전술에서 오프 더 볼 플레이, 혹은 이제 침투하는 역할, 혹은 이제 자연스럽게 레반도프스키와 서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잘 가져갈 수 있는 유형의 선수니까 바르셀로나가 어느 정도 노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도의 지금 루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루머는 엄청나게 지금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 행이 유력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어쨌든 바르셀로나 소식에 공신력이 있는 기자가 손흥민의 에이전트는 아니지만 중개인이 손흥민의 프로필을 바르셀로나에게 역제안을 했다. 이거는 그 중개인도 손흥민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당연히 중개인이니까 어느 정도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토트넘과 손흥민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런 소식을 파악을 하고 바르셀로나에게 역제안을 했다. 이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달에는 손흥민의 에이전트 쪽에서 직접 토트넘과 대화 중이다, 다른 이적설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지만, 어쨌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중개인 쪽에서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는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손흥민 선수의 이적 사과가 아닐까 싶습니다.